그 여자 밤에 남자들 데리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포장마차는 그냥 앞으로 내세운 거지. 술안주 말고 다른 것도 판다니까. 왜 그렇게 돈 없는 공장 아저씨들만 찾아다니는지 알겠지? 공장 동료가 포장마차 여주인을 가리키며 제 귀에 속삭인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올해 64이 됐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활이 녹록지 않아 다시 고향 근처 충북 음성으로 내려와 식품 포장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산업단지 한 구석,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공장에서 일하며 쌓인 피로와 근심을 회사 앞 은미네라는 포장마차에서 풉니다. 그곳에는 조은미 씨라는 포장마차 주인이 있습니다. 그녀만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내일 또 오세요 라는 그 말이 항상 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작은 위안이 제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몸 챙기셔야 할 나이인데. 반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서울에서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고 아내와 이혼한 지도 벌써 15년. 딸아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지만 사위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겨 명절에도 얼굴은 커녕 연락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64년을 살아온 건 아닌데 공장 기숙사는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10평 남짓한 방에 낡은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른 공장 벽뿐. 휴일에도 특별히 갈 곳이 없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곤 합니다. 만수 씨는 아직 건강하니 다행이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동료들의 위로가 때론 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하루 종일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포장하는 일은 64세의 몸에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퇴근 후면 온몸이 쑤시고 허리는 펴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 곳이 있습니다. 공장 담장을 나와 500m쯤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포장마차입니다. 은미네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붉은 천막이 펼쳐진 그곳은 저에게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셨네요. 처음 그 포장마차에 들어섰을 때 조은미 씨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오뎅탕 하나요. 처음엔 그저 가까워서 찾았던 포장마차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은미 씨의 포장마차는 저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짧게 대답하던 그녀가 저에게만은 조금 더 말을 건네는 것 같았고 가끔은 오늘은 얼굴색이 안 좋네요. 라며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은 제가 담근 깨십장아찌 좀 놓아드릴게요. 드셔보세요. 은미 씨의 작은 배려에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 다른 공장 벽만 보던 제 시선이 이제는 포장마차 불빛 아래 은미 씨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혼자 오시는 거예요? 친구분이랑도 가끔 오시면 좋을 텐데. 친구라. 언제부터인가 제 주변에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뿐 퇴근 후에 함께 술 한잔할 사람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미 씨의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의 소소한 말벗이 되어갔습니다.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어느새 제가 하루 쉬면 찾아오지 않으면
은미 씨가 먼저 물어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존재가 인식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만수 씨, 남은 술 다 못 마시겠으면 그냥 두세요. 내일 또 오시면 되죠. 그렇게 충북 음성의 낡은 산업단지, 회색빛 공장 사이에서 하루하루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찾게 된 그 포장마차. 그곳에서 저는 조은미라는 사람을 만났고 차갑게 굳어있던 제 인생의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 포장마차를 찾다 보니 은미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늘 단정한 모습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웃는 일도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지만 그 고요한 분위기가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다른 포장마차와 달리 은미 씨의 가게는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빈 병들은 즉시 치우고 바닥도 늘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술집이지만 어딘가 정갈한 식당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미 씨의 세심함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골 손님들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 많고 착한 포장마차 아줌마로 불렸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공장지대에서 그녀의 포장마차는 작은 쉼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는 일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도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무심한 듯 따뜻한 태도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와 우리는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정도의 짧은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눈빛으로 작은 손짓으로 오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들어서면 은미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눈인사를 건넸고 나도 그 인사에 미소로 화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왜 매일 홀로 오세요? 동료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 즐거울 텐데. 은미 씨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던진 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혼자가 편해서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은미 씨의 매력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그런 그녀의 모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녀의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은미 씨는 수건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 축이면 감기 들어요. 이거라도 닦으세요. 그 작은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게 되었고 은미 씨도 제가 들어설 때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은미 씨는 더 많은 안주를 내놓았고 은미 씨가 바쁜 날이면 저는 조용히 제 빈 접시를 직접 치우며 그녀의 일을 덜어주었습니다. 긴 대화 없이도 눈인사 하나, 작은 배려 하나로 우리 사이에는 조용히 정이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바라보는 은미 씨의 뒷모습이 제게는 하루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 그녀의 무심한 듯 따뜻한 태도가 제게는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은미 씨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앉아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김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여기서 마시네? 정말 단골이구만. 몇 잔을 같이 기울이던 중 술 기운이 오르자 김 반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야, 너 이 여자 뭐 하는지 알아? 밤에 남자 손님들이랑 따로 들어가는 거 여러 번 봤다더라. 공짜로 서비스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 말에 순간 술잔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의 은미 씨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미 씨가 그럴 리가. 제 말을 자르며 김 반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왜 이 공장지대에서 혼자 장사하는 여자가 밤늦게까지 문 열고 있겠어? 여기 단골들 중에 몇 명은 뒷방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난 만수 씨, 괜찮은 사람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김 반장은 아는 체하는 표정으로 윙크까지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은미 씨에게 느꼈던 호감과 존경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보여준 특별한 관심도 그런 의도였을까? 속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 반장이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홀로 남아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은미 씨가 테이블을 닦으러 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은 왜 그렇게 절뚜러지게 보세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은미 씨의 돌직구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은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기운이 남아있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은미 씨는 이 외진 공장지대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하는 걸까? 왜 항상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할까? 정말 다른 일도 하는 걸까?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작업장에서 김 반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내 말 생각해봤어? 그 여자 조심해. 그냥 술 마시고 오는 거면 괜찮지만 뭔가 더 기대하고 있다면 큰 코 다칠 거야. 당황과 의심,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소문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은미 씨의 차분한 모습, 깨끗한 포장마차,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꼈던 진심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은미 씨의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숙사에서 편의점 맥주로 저녁을 때우며 갈등했습니다. 은미 씨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를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한 거였나. 이 나이에 이런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다니. 5번째 밤, 결국 저는 다시 은미 씨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은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이했지만 제가 며칠 동안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무심함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일 뿐인지 아니면 특별한 존재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소문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은미 씨를 바라볼 때마다 김 반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했던 그녀의 모습이 다르게 해석되고 따뜻했던 그녀의 행동들이 다른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순수한 끌림과 호감은 이제 당황과 의심,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마차를 찾았지만 제 마음 속 은미 씨에 대한 시선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서니 유난히 한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탓인지 다른 손님들은 빨리 자리를 떴고 어느새 저와 은미 씨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리는 고요한 밤. 소주 3병째를 비우고 있던 저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질문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은미 씨, 혹시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실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용기가 생겼고 더는 이 의문을 안고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미 씨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밤에 남자들 데리고 뒷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서비스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단골이 많은 거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미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은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상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서 전 안 믿었는데. 은미 씨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던지듯 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포장마차 안쪽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나가 주시겠어요? 분명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이미 은미 씨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좀 과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은미 씨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무리 작업을 하며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재빨리 카운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제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포장마차의 불이 꺼지고 은미 씨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인사했을 그녀가 이날은 아무 말 없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질문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가슴 깊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왜 그런 소문을 믿었을까? 왜 그녀에게 직접 물어봤을까? 술기운 탓일까? 아니면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특별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이유든 이제 와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미 씨의 눈빛이 변하던 순간,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리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제게 등을 돌리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어쩌면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소문을 믿고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들의 말에 흔들려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미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려다 그녀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포장마차를 다녔는데도 정작 그녀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정과 위로를 주던 유일한 공간, 그녀의 포장마차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늘 반짝이던 불빛 대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천막은 내려져 있었고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쯤이야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포장마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저에게 갈 곳이 사라진 것은 물론 그녀의 부재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포장마차 불은 켜지지 않았고 메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면 공장 기숙사 창가에 서서 텅 빈 포장마차 자리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 얼마나 그녀를 상처 입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기계적으로 공장 일을 하고 밤이면 편의점 맥주로 쓸쓸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만수 씨,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포장마차 아줌마한테 차인 거예요? 공장 동료의 농담에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더는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은미 씨를 찾아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골이었지만 정작 은미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그녀가 음성역 근처 원룸촌에 산다고 언급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반나절 쉬는 날이었습니다. 무작정 음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에는 여러 원룸 단지가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조은미라는 사람을 아시냐고 물었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원룸촌을 돌아다녔지만 은미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들른 마트 앞에서 나오는데 그때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마트에서 나오는 은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편안한 티셔츠에 간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갈한 인상이었습니다. 만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찾아오긴 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은미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쉰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었나 보네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포장마차도 닫으시고 제 잘못이 너무 커서. 은미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손에서 손으로 옮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이 이 근처예요. 장바구니 좀 들어주시겠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기뻐 당황스러웠습니다. 재빨리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원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5층 건물의 3층. 그녀는 문을 열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은미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지만 포장마차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과 소파, TV 정도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은미 씨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사실 몸이 안 좋아서 포장마차도 못 열고 있었어요. 만수 씨 때문만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오가던 때와는 다른 그녀의 일상 속 모습을 보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에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진심 어린 사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미 씨가 차를 내오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TV와 소파, 2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식탁, 벽에는 풍경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사기와 알코올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약병과 약봉지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나 볼 법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은미 씨는 차를 들고 와서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보셨나 보네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아야 해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은미 씨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뇨는 기본이고 허리 디스크랑 고혈압도 있어요. 나이 들면 병이 친구가 된다더니 제 경우엔 좀 일찍 찾아왔네요. 은미 씨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장마차에서 긴 시간 서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매일 포장마차를.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은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포장마차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은미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날 만수 씨가 물어본 그 소문 말이에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은미 씨의 고백에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시절. 포장마차 수입만으로는 딸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사업 파트너들과 술자리를 하는데 술만 따라주면 된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요. 은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의 등록금 기한이 다가오자 몇 번 그 자리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단지 술을 따르고 약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었지만 늦은 시간 남자들과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비쳤나 봅니다. 단지 몇 번이었어요. 그 이상의 일은 절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이제는 제가 뭘 해도 그런 여자로 취급받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의 삶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딸분은 어디 계세요? 제 질문에 은미 씨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해요. 제 소문을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생긴 후로는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은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은미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녀에 대해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를 저마저도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의심했다니 용서해 주세요. 은미 씨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가슴 속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참으며 매일 포장마차를 열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차가 식어갈 무렵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은미 씨의 진솔한 고백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 씨의 집에서 나오며 다음 병원 진료일을 물었습니다. 마침 3일 후에 정기 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까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 제안에 은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병원에 동행한 날, 저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식사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미 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병원을 나오는 길, 제 마음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은미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가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은미 씨의 수입이 끊긴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리하게 포장마차를 다시 열지 않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마치고 장을 보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수 씨, 당뇨 환자 식단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미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뇨 환자 식단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제 정성을 알아준 은미 씨는 감동했습니다. 요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서툰 요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녀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걷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은미 씨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덕분에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포장마차도 다시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은미 씨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계를 위한 선택임을 알기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은미 씨가 예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그녀의 집에 가면 가끔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었는데 그 맛은 포장마차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했습니다. 은미 씨, 포장마차보다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떨까요? 몸도 덜 힘들고 요리 솜씨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제안에 은미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꿈꾸던 일이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평일 저녁마다 이어진 식사와 대화,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꼬박꼬박 같이 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저를 돕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은미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컸지만 이제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은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감정도 느껴요.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은미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다 외로움을 알았기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위로하고 위안받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그날로부터 석 달,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음성식품 포장 공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저를 불러 다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다음 달부터도 계속 일할 생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보다 꼼꼼하게 일하셔서 계속 모시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은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사실 저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요. 당뇨 치료도 받고 마음의 평화도 찾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문과 편견의 시선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여기를 떠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쉽지 않네요. 은미 씨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함께 떠나는 건 어떨까요? 제 퇴직금이 조금 있고
공장에서 받을 마지막 월급도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세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저랑 함께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진심입니다. 은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은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 저 때문에 공장 일자리까지 포기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도 다른 곳에서도 혹시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미 60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은미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랑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제 마음을 정확히 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미 씨, 60이 넘어 이런 말 하는 게 어색하지만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은미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곳에서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마친 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미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놀람, 당황, 기쁨, 그리고 망설임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만수 씨, 그 말씀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만수 씨와 함께라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디로 갈지 알아보았습니다. 은미 씨가 젊었을 때 한 번 여행으로 다녀온 전남 해남의 작은 해안 마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집값과 생활 여건을 알아보니 우리의 형편에 맞을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2달 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미 씨도 포장마차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음성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짐을 싸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자였다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은미 씨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미 씨 덕분에 이 나이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해남의 볕이 잘 드는 투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은미 씨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수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쌓아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어둑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은미 씨의 손길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부드럽게 응답했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이 남은 우리의 몸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그 대신 삶의 깊이와 진실된 교감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녀의 속삭임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천천히 그러나 깊은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 나이도 세월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교감은 더 깊어졌고 마침내 함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은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좋네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은미 씨가 제 품 안에서 깨어나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해남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은미 씨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던 중 문득 딸 지혜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해남으로 이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제라도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혜에게 연락해 볼까 해요. 이사 온 것도 알리고 혹시 명절에 내려올 수 있는지도 물어볼까 싶어서요. 은미 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제가 음성을 떠나 해남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남이요? 갑자기 그렇게 멀리 가셨다고요? 왜 말씀도 없이? 지혜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 생겼어. 음성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나와 비슷한 또래야. 함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단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빠, 포장마차 아줌마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 말투에서 비웃음과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지혜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 이름은 조은미 씨야. 정말 좋은 분이고. 제 말을 자르며 지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포장마차 여자라니요? 그런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밤늦게까지 술 팔고 남자들 상대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혜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은미 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찬말들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혜야, 내가 은미 씨를 판단할 자격은 없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단지 포장마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좋은 사람이요? 아빠가 눈이 멀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다 돈 목적으로 나이 든 남자들을 꼬시는 거라고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지혜는 은미 씨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포장마차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은미 씨의 진면목과 우리의 진심 어린 관계를 설명하려 했지만 지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가 은미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기회를 줘.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런 여자 만날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좋은 분들 많이 아는데. 결국 지혜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빠. 그 여자예요. 저예요? 그 여자와 계속 같이 살 거면 저는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였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일방적인 판단과 거부는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미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 저 때문에 지혜와 관계가 이렇게 되다니 정말 미안해요.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지도. 은미 씨의 말에 더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지혜의 편견과 오해로 은미 씨마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대로 함께해요. 지혜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국 저는 은미 씨와 함께하는 현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추석 당일 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와 둘이서 조촐하게 명절을 보내며 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수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혜와의 관계가. 마음이 아프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은미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은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길.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지혜와의 관계가 언젠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은미 씨와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무게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전화 통화 이후로 며칠 동안은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남의 고요한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해안가 마을은 나무숲이 물들어가는 모습마저 아름다웠습니다. 은미 씨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집 한쪽을 개조해 바다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만들며 쌓은 노하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분들만 찾아오셨지만 은미 씨의 정성 들인 반찬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읍내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깍두기와 양념게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음성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요. 여기서 반찬 만들며 살면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포장마차 할 때는 몰랐는데 소문 걱정 없이 당당하게 일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은미 씨의 미소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가장 큰 식자재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물품 정리와 배달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은미 씨의 반찬 가게에 필요한 재료를 구할 때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심었습니다. 은미 씨는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흙을 만지며 식물을 키우는 일이 오히려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면 더 맛있어요. 손님들도 더 좋아하시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끔은 해변에서 작은 조개를 줍기도 하고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해남에서의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음성에서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 덕분에 겨울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은미 씨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반찬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볼까요? 오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녀의 제안에 저도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함께 장식을 하고 작은 쿠키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을 분들의 따뜻한 반응에 은미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매일이 감사해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부, 명예를 쫓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음성에서의 상처, 지혜와의 단절, 사람들의 편견, 그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해남에서의 1주년을 조용히 기념했습니다.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은미 씨는 제게 직접 든 목도리를, 저는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찻잔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10년, 20년 이렇게 함께해요. 저의 말에 은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과 행복이 참 신기했습니다. 해남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노년의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남에서의 두 번째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 저와 은미 씨는 항상 그랬듯이 바닷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은 매일 보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선선했고 파도 소리도 더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해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보던 중 문득 지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생일 축하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던 딸.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은미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지혜가 생각나요? 가끔 연락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문자는 보내요. 답장이 없어도 그래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점점 더 짙은 붉은색으로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은미 씨,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평생 이런 평화로운 마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말에 은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인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기에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은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만수 씨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가족과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만수 씨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시니 그녀의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 세상의 편견,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한 시간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만수 씨 덕분에 매일이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아마 지금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도 세상도 아닌 오직 서로의 선택만으로 살아갈 용기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확신을. 바다로 완전히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은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 씨, 우리 이대로 끝까지 함께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변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나요? 어머니 생일에 우연히 옛 앨범을 보다가 아빠 생각이 나서 아직도 해남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온 첫 연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신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은미 씨와 함께 반찬 가게도 하고 매일 바다도 보고. 너는? 잠시 후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아빠가 신경 쓰이긴 했어요. 해남에서 행복하세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행복해. 언젠가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렴. 해남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 긴 침묵 후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가 여전히 잘 지낸다니 다행이에요.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건강하세요. 은미 씨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은미 씨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때로는 멀리서나마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들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지혜와의 작은 화해 이후 세월은 더욱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해남에서 저와 은미 씨는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 반찬은 이제 해남 특산품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오래전부터 함께한 평범한 노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과거나 만남의 과정에 대해 묻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저 지금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음성에서의 편견과 시선, 가족의 반대와 단절은 이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은미 씨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당뇨가 있어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때로는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만수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당신도 몸 상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한 거니까요.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투병 끝에 은미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첫날, 그녀는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만수 씨,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평생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 감사해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줘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작은 행동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자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변에서 열린 축제에 우리도 바다 반찬의 시식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을 이장님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만수 씨와 은미 씨 부부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이죠. 그 말에 은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였으니까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지혜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와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5살 된 딸 수아를 소개했습니다. 제 손녀였습니다. 은미 씨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지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수아도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용기 내서 왔어요. 지혜의 방문은 2박 3일로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떠나기 전 은미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은미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는 진심 앞에서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혜가 떠난 후 저와 은미 씨는 언제나처럼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처럼 설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지혜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은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서로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여정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그 말에 은미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함께 나누는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지혜 가족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음성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많은 장애물과 시련을 거쳐 결국 해남의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심과 온기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시선보다 강했고 황혼에 찾아온 이 늦은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